자, 그럼 이제 2교시 그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1교시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역량, 핵심 파트너 이 부분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핵심 역량은 여하튼 고객 입장이나 또는 비고객 입장에서 니즈나 원츠에 상응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핵심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 자원 중에 하나인데 사업을 이끌어가고 일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원츠에 상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경쟁자보다 더 차별화 있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핵심 자원 중에서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핵심 자원을 뭐라 그런다?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자원은 니즈와 원츠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그렇죠? 니즈와 원츠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사업 재무적 성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타당성, 사업 타당성 분석은 첫 번째가 뭐예요? 매출액입니다. 과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할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매출액이 발생할 수는 있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업은 매출보다는 돈이 벌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매출이 일어나고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모든 제반 비용들을 다 빼고 마케팅 비용까지 다 빼고 실제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일까? 예, 그죠?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또 마케팅비 인건비 이런 모든 걸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일까?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순이익이 뭐보다 높아야 돼요? 이것은 적어도 고정비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투자 비용의 투자액에 대한 뭐예요? 희망 배당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지만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순이익은 쉽게 얘기하면 고정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커야 돼. 고정적인 비용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순이익은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내 개인적으로 속마음으로는 1억 투자했으면 한 달에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벌려야 돼 라고 했으면 그게 뭐예요? 최소 희망 배당 금액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2억을 투자를 하지 않고 거꾸로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다. 그럼 투자자는 뭐를 원할까? 그렇죠. 일정 부분의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 일이 되면 달라 그러겠죠. 그럼 그 돈을 줄 수 있을까? 그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재무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 성과를 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야 된다고요?
꼭 물어봐야 될 걸. 수익 분석 관련 질문들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이건 되게 쉬운 부분이죠. 그쵸? 첫 번째, 제조 비용은 얼마? 한마디로 원가는 얼마?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 또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고객이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고객이 이거는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까? 희망 소비자 가격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아무리 내가 원가가 10,000원이 들어가잖아, 20,000원이 들어가도 고객이 이거 1,000원 아니면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품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가 되든 살게요 라는 제품이 있으면 최고겠지만 솔직히 그런 건 없거든요. 하기사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지? 테슬라 대표님, 그죠?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달나라에 사람을 태우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줄 서 있다 그러대? 금액이 얼마라 그러더라? 볼까요? 이렇게 쳐보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치면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 예. 앨런 머스크, 그죠? 예, 테슬라 사장님, 회장님이죠? 테슬라를 만드신 이분 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사업이 뭐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분은 제가 보면 조금 속된 말로 좀 엉뚱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상 과학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분이잖아요. 난 진짜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이런 앨런 머스크가 지금 달나라에 가는 관광 상품을 지금 출시하려고 하고 있죠. 언제부터? 빠르면 내년부터래요. 드래곤과 스타쉽을 통해서 이루어질 전망인데 쭉 내려보시면 가격이 안 나오네. 스페이스X 갑자기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알아보시면 좋죠. 스페이스X 달 관광 비용 이거 안 나오나?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뒤에? 아니구나. 요것만 하나만 쳐볼게요. 자, 머스크는 인류의 다행성종. 자, 연쇄 창업가인 그 앨런 머스크는 수년 동안 스페이스X를 설립한 주된 동기가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든 행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으로 만드는 게 앨런 머스크의 목표네요. 이야, 멋있다. 그죠? 근데 얼마라고는 안 나오네. 머스크는 각 발사에 드는 비용이 결국 200, 300만 달러에 불과해서 이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한 1, 2억이면은 달나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나라 가는 비용을 얼마면은 한번 그래도 평생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추억에 진짜 남을 것 같고 내 버킷리스트에 속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돈 있으면 갔다 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가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가고 싶어요. 남들이 한 번도 안 가본 데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하튼 좋습니다. 재무적 성과, 예, 좀 뚝단지 같은 얘기였지만 고객들은 얼마에 그 출시한 상품을 사줄 것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확해야지만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또 물어봐야 될 게 뭘까요? 해당 상품이 잘 작동될까? 이거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것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뭐냐면 작동될까는 이건 직관적인 거와도 연관이 돼요. 직관적. 무슨 얘기냐면 쉽게 쓸 수 있느냐? 쉽게 쓸 수 있느냐?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그겁니다. 겨울에 하는 체인, 스노우 체인 이런 거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어떤 기계에 약하거나 남자분들이 기계에 약한 분들은 이런 스노우 체인을 만약에 눈이 많이 오고 내가 스노우 체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거를 교육을 받기 전엔 채울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쓰게 되면 그거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차별화 요소가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건지, 그죠? 이게 뭐예요? 아까 그 핵심 역량에서도 다뤘지만 니즈나 원츠가 내가 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 요소와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연관이 돼 있지 않고 나는 A를 원하는데 제품은 B에 대한 것만 공급을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사람들은 정말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가, 이 내용이 결국은 제품이 잘 작동될 것인가, 그리고 제품의 핵심 특징은 잘 전달될 것인가랑 같은 의미가 상충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더 질문해야 되는 건 매출액 아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순수익 얘기 드렸죠. 수익률 대비 투자 반환 계획, 배당 쉽게 얘기하면 얘기 드렸죠. 그리고 현금 흐름, 이건 뭐냐면 매출 발생 대비 뭐예요? 기존 예비 잔고와 그리고 비용 흐름에 대한 분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업가들은 공급이 더 이상 돈이 어디서 자본이 들어올 자금 조달이 될 때가 없는데 회사의 자본이 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일을 못하죠. 어떻게 해요? 공급하려면 재료를 사야 되는데 또 일을 시키려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예를 들면 하나도 줄 돈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어느 시기에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자금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돈이 그 당시에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따져보는 것, 이게 이제 현금 흐름 예측이거든요. 이 현금 흐름 예측은 초기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라면 이거는 절대 초기 투자비가 모든 비용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기자재하고 그 보증금하고 또 초기 1개월 동안의 어떤 인건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까지의 돈은 1억이 들어가고 창업하고 1개월 후에는 2천이 들어간다. 그래서 1억 2천이면 되겠지 하고 준비를 해놨을 때는 1개월 내로 2천만원씩 계속 벌리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현금 흐름 예측은 첫 번째, 초기 투자비와 그리고 월별 지속 비용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들, 고정비라고도 할 수 있죠. 고정비.
이 비용은 알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고정비 이상을 계속적으로 벌기 전까진 손익분기점까지는 까지의 예비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익분기점이 뭐예요? 고정비를 능가하는 매출이익이에요. 그걸 손익분기점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그리고 손익분기 기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손익분기점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매출이익이라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원가예요. 매출 마이너스 원가. 이 매출 마이너스 원가가 뭐예요? 결국은 매출이익인데 이 매출이익이 뭐를 넘어가는? 고정비를 넘어가는 매출액. 아시겠죠? 매출이익이 고정비를 넘어가는 매출액. 예를 들면 고정비라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인건비를 적어도 사람을 2명을 써야 되면 400이 들어가. 그리고 월세가 600이 들어가. 그래서 다 합치면은 고정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씩 벌려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1000만 원 이상 벌려야지만. 자,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건데, 자, 1000만 원 이상 벌린다? 그 1000만 원 이상 벌리는 게 매출만 1000만 원이에요? 그게 아니죠. 매출이 5천이 돼야지 1000만 원을 벌릴 수도 있는 거고, 매출이 1억이 돼야지만 1000만 원이 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출 이익률이 10%인 어떤 사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1억을 벌어야지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죠? 1억 매출이 발생이 돼야지만 매출 원가를 다 빼고 1000만 원이 남는 거라고요. 매출 이익률이 10%짜리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기간, 그 정도까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매출이 발생되는 기간, 이게 바로 손익분기 기간이에요. 그럼 이 손익분기 기간 전까지의 뭐예요? 비용에 대한 현금 흐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금 조달이 될 건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사업가가 가장 슬픈 게 제대로 된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2, 3개월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돈이 없어서, 원래는 1년 후에 하지만 손익분기점이 발생이 되는데 6개월까지의 자금 조달만 해놓고 그 이후에 돈이 없어서 파산이 되는 경우 가장 아쉽다고 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지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손익분기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쌓여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의 비용까지만 자금 조달이 돼 있고 6개월 이후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경우 가장 아쉽더라. 그래서 사업가로서는 이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이런 재무적 성과 그리고 수익 분석에 대한 계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자금 조달이 그만큼 될 수 있으면 그때 런칭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요, 이게 재무적인 관점인지 투자자의 관점인지 아니면 어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점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8번 당사자별 주요 사업 타당성 관점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제품이나 그 서비스가 내 니즈에 맞는지예요. 이게 뭐예요? 차별화 요소에 대한 타당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이 고객이라는 게 사업가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고객이지만,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되게 필요해서 정부에다가 뭐를 한다? 정부에다가 내가 사업 자금을 좀 주세요라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맡기는 사업 계획서를 줬을 때는 이 정부에서 보는 사업 타당성은 뭘까요? 바로 실현 가능성이에요. 내가 돈을 줬는데 사업하다 말고 배째세요, 나 못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째세요는 좀 심했나? 예. 여하튼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쪽을 제일 신경 쓸까요? 맞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돈을 주고 너 그래 사업 진짜 똘똘한 사업이니까 한번 해봐 라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돈을 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뭘까 이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건 내 돈 주고 사업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걱정되는 거야. 솔직히 망하는 건 괜찮은데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내가 이 돈만 주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바로 재무 분석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예요? 예. 현금 흐름 관련된 부분. 현금 흐름성 또는 뭐예요? 실현 가능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아시겠죠? 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이 뚝 끊기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아예 전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 가능성. 이 매출 가능성은 더 저 위랑 연결되죠? 뭐예요? 고객의 차별화 요소와 진짜 타당한 건지, 차별화 요소를 채워주는,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맞는지.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사업과 창업팀과의 연관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 대표가 그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일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정부에서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정부는.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죠. 하나는 현금 흐름성, 매출 가능성. 이 매출 가능성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차별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차별성.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사업과 창업팀과의 연관성이에요. 그 사업 자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게 정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예요. 자, 투자자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빚, 배당 가능성이에요. 그죠? 투자자는. 그래서 투자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재무 수익성이에요. 매출이익, 그리고 순이익. 이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보고, 순이익 플러스 뭐예요? 배당 계획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뭐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자기한테, 투자자인 사람한테 얼마나 줄 것인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자 말고는 이제 동업자가 있어요. 동업자는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뭐예요?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함께 분석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 고객,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웬만큼 됐고요. 자, 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 조사할 사항 where we are now.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뭐예요? 요거는 이제 9번.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 일단 지금 현재의 나가 어떤 부분인지, 두 번째 나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목표와 그리고 지금의 나와의 차이점, 이 세 가지예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뭐냐면 현재의 나, 지금 현재의 나는 일단 거시 경제 전망과 내 사업의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계의 동향과 최근 추세,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죠. 또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지금 내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 고객은 누군지, 그리고 얼마만큼에 팔고 있는지, 그죠? 가격,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경쟁 시장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경쟁자인가, 경쟁 분석도 해야 되고요. 경쟁자의 고객 가치 요청사항, 고객의 니즈나 원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합한 게 뭐죠? 수압 분석이에요. 수압 분석. 그래서 이 수압 분석까지 하면 이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수압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where we want to go. 내가 어떤 곳으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의 비전, 그 다음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수치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 세워야 되고요. 목표 제품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건 내 거예요 지금. 위에 이 제품과 서비스는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과 비용을 내 건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이것도 여기에 보면 어디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을 얼마에 파는가? 이거와 내게 맥락이 상통해야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어퍼링할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 모델 차별화 요소는 뭐가 될 것인가? 나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내 상품의 차별화 요소는 무엇인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적 성과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야 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이 여기에 나와줘야 돼요. 방법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방법들은 위험 분석에 대한 대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피 전략 들어가줘야 되고요. 포피 전략이라면 가격은 얼마로 할 거고,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은 어떻게 할 거고, 프로모션은 어떻게 전개할 거고, 제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네 가지가 프로덕트,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네 가지가 바로 포피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네 가지.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고객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이게 감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업 전략까지, 엑시트 전략이나 엑시트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엑시트 전략이 뭐예요? 투자비 환수 전략, 쉽게 얘기하면
엑시트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폐업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전략도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키맨 전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는 세 번째는 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사업 이행 방식, 사업 운영 방법, 마케팅 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